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시면은 순수익이 한 600에서 좀 못 나올 때 한 500, 좀 잘 나오면 한 700 정도까지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 나와? 딱 오픈하고 3일 만에 바로 전화 손님이 들어와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임장을 도시다가 돌았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의를 들었어도 오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어떤 점이 남들과 달랐기에 오픈할 수 있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해요. 청소 같은 것도 꾸준히 막 이렇게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청소 쓸고 닦고 막 이불도 갈아야 되고 이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은 제 강의를 들어서 이제 수강해주신 수강생 분들 중에 실제로 에어비앤비 창업까지 성공을 하시고 최근에 2호점을 또 계약을 하셨죠? 네, 2호점 운영하고 있죠, 이제 오픈해서. 벌써 오픈까지 하신 네네. 거예요? 네. 1호점을 올해 2월 뭐 요 정도에 3월에 오픈했고 네. 그리고 2호점을 벌써 그럼 반년 만에 다시 네네. 2호점을 또 2호점까지 오픈을 성공을 하신 저희 이제 수강생분 쌤님과 함께 또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그러게요. 긴장이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한 첫 강의의 수강생이시기도 해요. 첫기였죠, 예. 그쵸. 우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창업 과정에서 뭐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였는지, 또 뭐 돈은 얼마나 필요하셨었는지, 네네. 아니면 뭐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에는 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2호점까지 확장을 하셨는데요. 그럼 비결은 뭔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야말로.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에어비앤비 창업이 사실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본인만의, 왜냐면 2호점까지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쵸. 어떤 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을 성공하셨는지 이거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은 매물 찾는 게 제일 어렵겠죠. 네. 매물 찾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럼 매물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매물이 합법일까 아닐까, 구청에 과연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임장할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매물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도 이건 끈기가 중요합니다, 한 두세 달 동안 꾸준히 해야 그런 사람이 꼭 계약을 합니다 하고 용기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은 물론 뭐 제 강의에서 이렇게 도움 받았던 점도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의를 들었어도 오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많잖아요, 그런 그쵸. 분들이. 어떤 점이 남들과 달랐기에 오픈할 수 있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해요. 일단은 직업을 관두고 나서 이 일을 오픈해야 되겠다 명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건 찾는 게 최우선이었죠. 물건을 찾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겠다, 현금 흐름도 만들어지겠다, 그쪽에서 내가 뭐 전업이면 전업, 아니면 뭐 호스트면 호스트,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 해도 에어비앤비 운영 수익으로 생활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랬기에 좀 더 남들보다는 그 물건을 보는 범위가 넓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집이 서울이면 무조건 서울에 해야 된다, 관악이면 관악에 무조건 사업을 차릴 때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엔 서울역, 처음엔 홍대 하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가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자리 잡아서 1호점 하고 1호점이 거기 있다 보니까 2호점도 그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예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약간 네. 좀 더 약간 남들보다 절실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좀 똑같았을 것 같고, 두 네. 번째로 이제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많이 보실 수 있었다. 그쵸. 그래서 뭐 단순히 뭐 한 지역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좀 덜 지칠 수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엔 사실 둘 다 제가 느끼기 약간 이렇네요. 안 지친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꾸준히 해야죠. 그쵸.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곳만 계속 파다 보면은, 물론 사실 저는 한 곳만 계속 파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다른 뭐 어차피 뭐 직장인이라서 다른 기댈 곳이 있으면 좀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에 올인을 하시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셨다 보니까 네. 지치지 않으실 수 있었다, 약간 이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보면은 길게 보고선 하라고 항상 너무 성급하게 하면 지친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뭐 한 몇십 군데 돌아다녀도 계속 이렇게 막 거절당하면, 이게 지금 그 막 실제로 거절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당했죠. 예. 그럼 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부동산 최대 몇 개까지도 가보셨어요? 많이 돌았을 때는 2, 30군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 2, 30군데. 하루에. 날 잡아서 사실은 뭐 그냥 계속 돌면은 뭐 2, 30군데 돌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 개수가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지역에 진짜로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둘째 문제인데, 부사님께서 거절하시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부사님을 찾는 데 열중을 한 거지 이제 개수를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좋은 반응이 나오고 그렇죠. 좀 이제 이런 물건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부사님을 찾는 게 중요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운 좋은 분들이라면 뭐 한 5군데만 돌아도 그런 부사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이제 운이 나쁜 분들이라면 뭐 한 네. 20군데 30군데 돌아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이게 나랑 또 잘 맞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네네. 그러면 약간 그렇게 좀 막 거절도 많이 당하셨을 텐데 네. 그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거를 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아무리 절실하고 체력 좋고 그렇게 뭐 여러 군데 돌아갈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거절 많이 받으면은 기분이 안 좋긴 하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 최대한 질문을 계속 딱 통일했어요. 컨셉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실임차인 컨셉으로 하다가 아 솔직히 에어비앤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에어비앤비 찾으러 왔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고 좀 부동산 출입문 열자마자 사장님 주택을 취급하시냐 물어보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가나 취급하거나 아니면 뭐 빌딩 이런 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도 사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뭐 여쭤보고 취급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예 취급 안 한다 그러면 패스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 10초? 10초면은 걸러지죠. 아, 그럼 주택 취급하신 것 중에 에어비앤비가 있냐? 여쭤봤을 때 반응을 보고 혹시 지금은 없지만 뭐 추후에 나오면 연락 주겠다 하면은 명함 드리고 제 요구하는 금액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정도다 뭐 투룸 스림은 상관 안 한다 뭐 나오면 꼭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죠. 안 주는 부사님들 반응 없는 부사님들 붙잡고 있어 봐야 사실 그분들은 제가 빨리 가주길 바랄 거고 저도 뭐 얘기해봤자 뭐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걸 이제 경험상으로 아니까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임장을 많이 돌라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일단은 아까 결국엔 프로세스를 짜면 이거잖아요. 첫 번째 이 부사님이 주택 그러니까 사실 뭐 보통 빌라 다가구 다세대가 메인이니까 에어비앤비 네. 요거를 일단 취급하시는지 먼저 보고 그렇죠. 만약에 뭐 오피스텔만 보신다거나 뭐 말씀하신 상가 빌딩을 보시는 분이면 애초에 시간 낭비니까 서로 그렇죠. 이걸 먼저 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나는 에어비앤비 관심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보통 막 이렇게 임차인인 것처럼 하다가 사실 에어비앤비 이런 부사님 입장에서도 속은 기분이잖아요. 기분 나쁘시죠? 엄청 기분 나쁘죠. 사실 그게 막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있어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쵸. 이렇게 딱 바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의 조건을 명확하게 네. 딱 이렇게 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조건이 명확하시니까 부사님들이 또 물건 주시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다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임장을 도시다가 창업을 성공하셨어요? 그 에어비앤비 매물 찾기용으로 80군데에서 90군데 정도 돌았을 때 네. 그 1호점 매물 하죠. 아, 그러면 기간은 대충 얼마 정도? 기간은 제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아, 그럼 한 달 만에 지금 1호점을 오픈을 하신 거고. 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2호점 오픈할 때는 보통 막 집중해서 탁탁탁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천천히 계속 알아보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그래서 네. 이게 기간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겠네요, 2호점은. 2호점은 이제 1호점을 운영을 하는 와중에 그쵸. 계속 중간중간 임장 다니고 물건 보고 하면서 찾은 그쵸. 거라서 근데 사실 그럼 2호점을 할 때는 1호점 할 때보다 좀 더 마음이 좀 가벼웠나요? 시간적으로 조바심이 나진 않았죠.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1호점도 장사가 그래도 되는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니까 다른 분이랑 같이 돌기도 하고요. 임장 돌았던 얘기를 서로 해주고 이제 의견도 주고받고 다른 지역도 이제 임장도 다 보면서 견문을 넓히면서 동시에 그 입지도 보고 동시에 이제 푸름이라던가 좀 반자라던가 여건이 안 좋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좀 패스할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은 네. 1호점 하셨던 분들이 2호점은 생각보다 더 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조바심 날 게 없으니까 그쵸. 이미 이걸로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네. 꾸준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물건 나오면 잡고 이게 딱 되셔서 좀 더 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요소일 텐데 네. 수익은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나시는지? 1호점은 제가 순수익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250, 한 달에 250. 300 정도 나오고 있고 네, 2호점은 이제 받고 있죠. 이제 받고 있으니 뭐 지금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그럼 뭐 2호점의 예상 수익도 뭐 1호점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뭐 적거나 많거나? 2호점은, 1호점은 제가 이제 투룸에 4층이어서 네. 2호점보다는 1호점은 또 3룸에 1층이거든요. 야, 그래서- 2호점은 3룸에 1층. 더 네네. 조건이 좋네요. 그래서 더 많이 수익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300 이상. 그러면은 두 개 합치시면은 뭐 순수익만 거의 뭐 한 600만 원. 네, 그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시면은 순수익이 뭐 한 600에서 좀 못 나올 때 한 500.
두겹쳐서 좀 잘 나오면 한 700 정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컨디션으로 보여요. 사실 이 정도 돈이면은 뭐 어지간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 그쵸. 거니까. 이렇게 이 1호점이 지금 순수익이 한 250 나오신다 했는데 네네.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리셨어요? 딱 오픈하고 저는 사실 3일 만에 바로 장마 손님이 들어와서 그래서 3일 만에 바로 수익이 발생. 사실 오픈만 하면 그쵸. 네, 오픈만 하면 돈은 잘 벌리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픈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오픈하고 좀 돈을 받으면서 네. 좀 어떤 좀 기분이 드셨나요? 약간 되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와 진짜 여기 외국인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 이렇게 돈 쉽게 벌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아 정말 이거 정말 되는구나. 딱 사실 첫 수익 들어오는 순간부터 빨리 2호점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 에어비앤비는 좀 이제 한 개만 한 사람은 없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한 개라면 이게 얼마나 꿀인지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막 2개, 3개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순수익이 뭐 한 250, 300이나 남으시는데 네. 1호점 같은 경우 오픈하실 때 좀 인테리어 비용이나 막 이런 게 좀 많이 들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 정도 드셨어요, 인테리어 비용? 저는 뭐 수리, 인테리어, 가구 다 해서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좀 안 되게. 네. 그럼 약간 좀 인테리어 같은 건 좀 뭐 약간 반셀프처럼. 그쵸. 뭐 본인이 페인트 칠 같은 건 본인이 하고, 네. 뭐 도배장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맡기고. 맡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호점은 그냥 가성비 있게 했는데 2호점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스리룸 물건도 사야겠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생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이 정도는 드려야 되겠구나, 최소한 1,000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견적을 잡았죠. 확실히 이게 1호점을 할 때는 아무래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쵸. 이게 가성비 있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래서 막 첫 번째 에어비앤비 할 때는 막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최소화해서 했었어요. 네네. 이제 돈이 번다는 확신이 생기면 이제 좀 더 써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어차피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한 인테리어비 1,000만 원만 드셨으면 사실상 한 3달 만에 투자비는 다 뽑으셨겠네요. 네, 이미 손익분기 조금 넘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순수익으로 받고 있고, 그것도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수익들도 2호점 차리는 데 도움 많이 되고 있죠. 혹시 그럼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것도 좀 여쭤볼 수 있나요? 1호점은 전세 2억짜리 주택이었고, 그걸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80% 나오니까 1억 6천은 대출이 나오고, 보증금 4천이 되고, 또 1억 6천에 대한 이자만 내니까 한 7, 8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뭐 4,080. 전세긴 하지만 사실상 뭐 4천에 80 정도의 네, 그 정도. 한다고 느낌이 오는 거네요. 전세로 잡으면 아무래도 이자만 내면 되니까 아무래도 월세보다 좀 더 부담이 덜한 게 있죠. 사실은 이게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네네. 지원 대출이. 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오픈하셨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지원금을 못 받으셨을 거고 내년에 아마 받으실 텐데, 네. 그게 뭐 지금 쌤님 순수익 들어보면 뭐 매출액도 가늠이 전 대충 되니까 그럼 충분히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내년에 그렇게 받으려고 또 생각하고 있죠. 그 뭐 보증금 4천만 원이랑 인테리어비 1,000만 원, 5천만 원 드신 건데 사실상 이제 돈이 안 쓰고, 왜 다 회수가 되니까, 쓴 돈이 다 금방 회수가 되니까 안 쓰고 하신 게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오픈이 되셨네요, 거의. 그렇게 됐네요. 네.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진상 손님 같은 경우 온다거나 뭐 아니면 뭐 청소 같은 것도 꾸준히 막 이렇게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청소 쓸고 닦고 막 이불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체크인을 한 이후에 특별한 진상은 없었고요. 그냥 가끔씩 뭐 새벽에 뭐 변기 막혔다, 뚫어뻥 좀 갖다 달라, 이제 뚫어달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그렇게 갖다 달라는 분이 한 2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치킨 배달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켜드린 적도 있고, 물론 이제 배달비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행히 진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체크아웃 하고 나서 뭔가 의자가 발에 하나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불에 뭐 혈액이라나 뭐 이물질 같은 게 묻었다든지, 아니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문의를 들어가지고 에어커버 신청 잘 해서 그때 환불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저 또 에어비앤비 그 에어커버 시스템 때문에 네. 막 이렇게 뭐 파손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에어비앤비가 먼저 돈을 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한테 받아내는 거라서 호스트 입장에서는 그게 참 편하죠. 그쵸. 아무래도 사실 뭐 진상이 별로 없긴 해요. 그쵸. 솔직히 에어비앤비 진짜 별로 없긴 해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화를 거의 시키신 거예요. 당근으로 청소 이모분들을 구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의 반 셀프 정도? 그래서 빨래까지는 제가 중간중간 가서 숙소 확인할 겸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2호점까지 하니까 빨래까지 해서 이제 완전 자동화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확실히 그러면 이제 뭐 알바분들을 청소 알바는 좀 뽑는 게 쉬운데 네. 빨래가 좀 쉽지 않긴 하죠. 네, 그래서 빨래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러면 뭐 건조기랑 세탁기 이런 게 다 돼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저가 강의를 수강할 때도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거는 호스트뿐만 아니라 게스트한테도 특히 장박 외국인 손님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선호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1호점에는 중고로 갖다 놨고요. 이제 2호점에는 새 걸로 다 마련해서 비치를 해놨고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로 좀 청소하실 때 그쵸. 빨래 그러죠. 이런 것도 할 수 네네. 있으니까 사실 청소 알바분들한테 그 돌려만 달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게 좋긴 하죠. 그러면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 좀 에어비앤비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면서 좀 뭔가 본인의 삶에서 좀 이런 점이 달라졌다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저는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을 아예 관두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떳떳하게 숙박업 쪽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좀 좋은 부분이고요. 확실히 전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시간을 훨씬 적게 들이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러 가서 가봤자 한 두세 시간 시간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벌이는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라도 확실히 현금 흐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네. 있는 상태로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제일 좀 크게 달라졌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쌤님처럼 이 에어비앤비를 내가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좀 꼭 하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 맞고요. 에어비앤비만큼 가성비 있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걸 하겠다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은 절대로 포기 마시고 끝까지 한번 물건 찾아보시고 한번 사업을 해보시는 게, 그게 만약에 한번 했을 때 내가 체질이적이나 뭐 어떤 민원적인 스트레스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고 판단하는 것과 아예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들 이 사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강해주신 이미 에어비앤비 2개를 성공적으로 지금 창업해서 좋은 성과 내고 있어주신 이제 쌤님이랑 인터뷰 한번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이 에어비앤비라는 게 저한테도 되게 많은 변화를 준 어떤 계기였어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내 힘으로 처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준 게 에어비앤비였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직장 밖에서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 심지어 직장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돈이 벌리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줬었거든요. 아무래도 쌤님도 약간 저랑 비슷한 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에어비앤비를 하고 나서 되게 많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 확실히 투자에 있어서도 딱 방향이 잡히니까 다음 투자, 다음 2호점, 3호점, 사업 확장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게 첫 그것이죠. 사업으로 돈 버신 건 처음이죠. 그렇죠. 사업은 처음이죠. 한번 사업으로 돈 벌어보면은 뭐 하나 했는데 뭐 한 두세 개 더 늘리면 두 배, 세 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신 쌤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링크에 이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 적어놓은 영상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